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픽스포디 매틱과 병합할 수 있도록 항공 및 지상 이미지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픽스포디 매틱으로 항공 이미지와 지상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병합하려면 사전 촬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병합하려면 촬영 지역 파악과 준비 작업 진행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의 사고 현장에 있는 두 대의 차량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픽스포디 캡처 프로를 사용해 주변 지형을 캡처한 뒤 픽스포디 캐치로 차량을 상세히 촬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려는 내용은 항공 및 지상 이미지를 병합해야 하는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픽스포디 매틱에서 두 데이터를 병합하여 각각의 방식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더 정밀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3D 메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항공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사 영상을 생성해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촬영을 시작하기 전 이미지 촬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영역을 둘러보고 나무, 보행자 등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파악합니다. 드론과 수작업으로 촬영할 영역을 결정한 후 지상 기준점을 배치할 적절한 위치를 결정합니다. 항공 및 지상 데이터를 병합할 때 지상 기준점은 두 데이터 세트를 정확히 지리적으로 정렬하고 공유 결합점을 제공합니다. 수동으로 설정한 공유 결합점을 사용해 프로젝트를 병합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지상 기준점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결합점을 활용하면 픽스포디 매틱에서 데이터 세트를 더욱 정밀하게 병합할 수 있습니다. 지상 기준점을 배치할 때 항공과 지상에서 모두 촬영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기준점이 관심 대상에 너무 가까워 가려지거나 너무 멀어 픽스포디 캐치 촬영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때 두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상 기준점을 반드시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구역에 3개의 공유 결합점만 있으면 데이터 병합이 가능합니다. 기준점을 현장에 배치한 후 RTK 장치와 연결된 픽스포디 캐치로 위치를 기록합니다. 단일 기준점 측정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RTK 로버와 연결해야 합니다. 픽스포디 캐치 인터페이스 왼쪽 상단에 RTK 대화 상자를 눌러 엔트립 자격증명을 통해 RTK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엔트립 제공자에 적합한 입력 좌표 참조 체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 후 인터페이스 하단의 도구 메뉴에서 포인트 컬렉션을 선택합니다. 새 포인트 컬렉션을 생성합니다. 필요한 GCP 좌표 참조 체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좌표 참조 체계는 점 데이터가 기록될 체계로 픽스포디 캐치와 픽스포디 매틱에서 출력 좌표 체계로 활용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현장 주변에 배치된 지상 기준점을 기록합니다. GCP 기록 순서를 기억하여 픽스포디 매틱에서 정확히 매칭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록이 완료되면 포인트 컬렉션을 종료합니다. 지금부터 픽스포디 캡처 프로로 항공 미션을 계획하고 수행한 뒤 픽스포디 캐치를 사용해 차량 상세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픽스포디 캡처 프로에서 임무를 계획하려면 호환 가능한 컨트롤러나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픽스포디 클라우드 미션 플래너로 이미 계획을 생성한 경우 플랜스를 눌러 기존 미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 플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수행할 미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드론에 따라 픽스포디 캡처 프로에서 특정 미션 유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선택한 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강한 데이터 신호가 있는 야외에서 픽스포디 캡처 프로가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그리드를 자동으로 배치합니다. 그리드의 꼭지점을 드래그하여 조정합니다. 프로젝트 구역 경계에서 충분한 중첩을 확보하려면 관심 지역을 넘어 한 줄 이상의 비행 경로를 설정합니다.
초과된 구역은 픽스포디 매틱에서 관심 영역 ROI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을 조정하면 비행 시간과 영역이 픽스포디 캡처 프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차량과 주변 지형을 충분히 촬영하기 위해 이중 그리드 방식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단일 그리드는 카메라를 수직에 가깝게 설정하여 프로젝트 구역을 촬영하며 2D 재구성에 적합합니다. 고품질 3D 재구성을 위해서는 이중 그리드 방식처럼 카메라를 경사각으로 설정하여 비행해야 합니다. 이중 그리드는 드론이 한 방향으로 비행한 후 첫 비행 경로의 수직인 방향으로 동일한 구역을 비행합니다. 때문에 비행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3D 재구성을 위해서는 이중 그리드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프로젝트 영역을 설정하고 이중 그리드 미션을 선택한 후 요구사항과 제한 조건에 따라 미션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비행 고도를 45m로 낮출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역과 그리드를 명확히 보기 위해 위성 지도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충분히 중첩되게 촬영하기 위해 측면 중첩률을 80%로 설정합니다. 전면 중첩은 한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로 이어지는 중첩 비율을 의미합니다. 측면 중첩은 인접 비행 경로에서 각 이미지가 중복된 정도를 뜻합니다. 전면 또는 측면 중첩률을 높이면 이미지 촬영에 더 많은 비행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션을 계획할 때 재구성의 정확성과 디테일한 확보를 위해 충분한 중첩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미션 설정을 완료한 뒤 스타트 미션을 클릭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미션 체크리스트에 이상이 없으면 플라이 미션 버튼을 눌러 이미지 촬영을 시작합니다. 빨간색 경고 항목이 있으면 비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미션이 시작되면 드론이 이륙해 시작 지점으로 이동하며 계획된 경로를 따라 비행을 시작합니다. 드론을 모니터링하며 지역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비행합니다. 픽스포디 캡처 프로 인터페이스에서 드론의 촬영 내용, 현재 위치,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이 완료되면 드론이 출발 지점으로 복귀합니다. 드론이 착륙하고 전원을 끄면 픽스포디 캐치를 사용해 현장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픽스포디 캐치와 RTK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은 생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두 장치를 연결하고 RTK 고정을 확인한 뒤 이미지 촬영을 시작합니다. 현장을 천천히 이동하며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90%의 중첩률로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카메라의 높이와 방향을 바꿔가며 관심 대상을 여러 번 회전하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RTK 장치와 픽스포디 캐치를 함께 사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할 때 RTK가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 세션을 시작하고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촬영한 이미지를 정확히 지리적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중간 이미지를 올바르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촬영 중 RTK 고정을 이뤘다면 픽스포디 캐치를 사용해 최소 3개의 이미지에서 지상 기준점을 촬영해야 합니다. 기준점당 최소 3개의 이미지가 없으면 GCP를 활용한 지리적 정렬이나 항공 데이터와의 결합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이미지에 관심 대상을 가능한 많이 포함시켜 촬영합니다. 하늘이나 배경은 최소화하여 촬영합니다. 지상 촬영 시 배경을 최소화한 촬영이 어려운 경우 픽스포디 매틱 필터 기능을 활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프로젝트에 필요 없는 정보를 담은 이미지는 촬영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 이미지 촬영이 끝나면 기준점을 회수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데이터셋을 처리 및 병합하여 픽스포디 매틱으로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실내로 돌아와 아이폰과 드론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깁니다. 픽스포디 캐치 데이터를 픽스포디 매틱에서 사용하려면 호환 가능한 USB 드라이브를 연결해 전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익스포트 올 데이터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USB로 내보냅니다. 항공 이미지와 픽스포디 캐치 데이터를 동일한 프로젝트 폴더 내 별도 폴더에 저장하고 촬영 방식에 따라 이름을 지정합니다.
먼저 항공 이미지를 처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 이미지를 픽스포디매틱에 불러오고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온 후 픽스포디 캐치로 기록한 GCP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각 지상 기준점을 2개의 이미지에서 표시합니다. 작업을 완료한 후 처리 옵션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보정합니다. 프로젝트 구역이 작기 때문에 보정을 활성화하고 템플릿을 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보정합니다. 이미지를 보정한 후 각 지상 기준점을 10에서 15개의 이미지에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재최적화를 활성화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품질 확인을 위해서는 픽스포디매틱에서 기본 품질 보고서를 확인하거나 상세 품질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재최적화가 완료되고 보정 품질이 만족스럽다면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지상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파일 메뉴에서 New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저장 위치를 지정한 후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픽스포디 캐치 데이터 폴더를 픽스포디매틱 인터페이스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프로젝트에 추가됩니다. 이후 항공 이미지에 사용했던 동일한 지상 기준점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프로젝트에 없는 지상 기준점이 있다면 인터페이스 하단의 결합점 목록에서 삭제해줍니다. 각 지상 기준점을 2개의 이미지에서 지정합니다. 모든 GCP를 2개의 이미지에 지정한 후 캘리브레이션을 활성화합니다. 템플릿이 픽스포디 캐치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보정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각 GCP를 10에서 15개 이미지에서 지정한 뒤 재최적화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GCP를 수동 지정했지만 오토마크 기능을 사용해 자동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병합하려면 인터페이스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지상 프로젝트를 열어두었습니다. 임포트 프롬 디스크를 클릭하여 다른 프로젝트 폴더에서 P4M 파일을 선택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하면 결합점 메뉴가 열립니다. 두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GCP 데이터를 사용했으므로 두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포함된 지리 참조점을 선택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하여 병합 상태를 검토한 후 계속 진행합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수정하지 않으려면 머지 인투 뉴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병합 프로젝트에 식별하기 쉬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머지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 결합점을 기준으로 프로젝트가 병합됩니다. 병합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재최적화를 활성화한 뒤 스타트를 누릅니다. 재최적화가 완료되면 병합 프로젝트에서 깊이 포인트 클라우드, 밀도 포인트 클라우드, 융합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밀도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을 위해 처리 옵션에서 노이즈 필터와 하늘 필터를 활성화하여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를 제거합니다. 깊이 포인트 클라우드와 밀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 융합 포인트 클라우드로 3D 메쉬를 생성합니다. 정사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밀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DSM을 생성합니다. 차량 세부 정보를 위해 픽스포디 캐치로 촬영한 이미지는 정사 영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번에는 도로 표식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픽스포디 캐치 이미지를 정사 영상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정사 영상 설정에서 오블리크 옵션을 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2D와 3D 결과물이 생성되면 픽스포디매틱에서 내보내거나 픽스포디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픽스포디매틱 라이선스로 픽스포디 클라우드 라이선스 없이 픽스포디 클라우드를 통해 월간 또는 연간 제한된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수 이상의 프로젝트를 공유하려면 픽스포디 클라우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때 프로젝트를 공유받는 사람이 픽스포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융합 포인트 클라우드와 정사 영상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처리 옵션 하단의 내보내기 메뉴에서 퓨즈드 포인트 클라우드를 선택합니다. 정사 영상을 TIFF 형식으로 내보내기 위해 오쏘 모자이크를 선택한 뒤 옵션 메뉴를 엽니다.
형식을 TIFF로 설정하고 TFW 및 PRJ 파일을 활성화하여 함께 내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 버튼을 눌러 원하는 결과물을 내보냅니다. 내보낸 결과물은 후처리 소프트웨어로 업로드하거나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거나 보고서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픽스포디 제품 관련 문의사항은 픽스포디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세요.